SI 회사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SI 회사는 솔직히 스프링 조금만 한 스프링 석 달만 해도 갈 수 있어요. 솔직히. 그리고 좀 이제 비방용은 많이 얘기 안 할게요. 비방용은 다음에 이제 우리 술 먹으면서 얘기하든가 밥 먹으면서 얘기하든가. 오늘 같이 식사한 분들은 조금 들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냥 사람이면 뽑는 거예요. 그만큼 경력자가 없어요. 그런데 또 취업이 안 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디를 보냐면 SI 회사들을 많이 봐요. SI 회사들은 저 뭐 한 6개월 학원에서 배웠는데요. 신입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급이 있고 이제 기술 등급.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한 거예요. 특급 위에는 기술사도 있어요, 사실은. 기술사 얘기도 잠깐 해드릴게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죠. 이걸 알고 가야 돼요. 초급, 중급, 고급, 특급, 기술사 요거에 따라서 급여가 달라요. 시급이 달라요. 그래서 초급은 보통 5년 미만이죠. 5년 미만인지 이해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SI 떠난 지가 오래돼서. 저도 SI를 한 2년 했어요. 2년 가까이. 관세청 프로젝트 한 번, 국세청 프로젝트 한 번. 과거에 지포시 했었잖아요. 제가 SI 회사를 들어간 게 아니고 제가 그때 XML 그때 지금 또 따로 새네 또 새. 지금 등본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면 좋으니까 등본이든 어떤 내가 무슨 가족관계 증명서든 또는 출생신고를 하든 여러분들 자녀가 혼인신고를 하든 이렇게 하면 그 폼이 있죠. 이 폼. 이 폼이 있고 이 폼에다가 어떤 걸 입력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를 정부에서는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면 XML과 XSL로 구성을 해요. 자, XML은 뭐냐면은 오늘 하는 거에 연관이 되는데 우리 돔 할 거잖아요. 돔도 우리 HTML은 뭐예요? HTML이라면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죠. 이건 어디서 온 거죠? XHTML에서 왔어요. X는 어디서 왔냐? XML에서 왔어요. 처음에 XML이 먼저죠. 상위죠. 그러니까 HTML이라는 제안은 먼저 있었지만 이걸 체계적으로 해보자. 지금 이제 혼인신고를 하는데 이 데이터가 뭐가 있어요? 화면이 있죠. 스타일. 화면을 우리가 스타일이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이 데이터를 XML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화면, 스타일을 XSL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익스텐시블, 다 X는 익스텐시블이에요. 확장 가능한, 유연한, 스타일시트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스타일시트라고 그러죠. 이 폼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랭귀지, 언어. 그 다음에 X는 익스텐시블 확장 가능한 마크업. 마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열린 태그가 있으면 닫힌 태그가 있고. 그죠? 그 마크업 랭귀지예요. 그래서 데이터는 XML, 얘는 이제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가 구성을 하고 싶은데 데이터와 이제 태그, 화면 이거랑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태그라는 게 있죠. 엘리먼트, 우리가 부르는 엘리먼트. 그거를 익스텐시블하게 만든 게 XML이에요. 그래서 XML은 사실은 HTML을 쓰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HTML이 먼저라 그랬잖아요. 그럼 XML은 왜 나온 거예요?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이디가 1번이야. 그러면은 우리는 제이슨은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디는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그 다음에 XML에서는 뭐 아이디, 뭐 대문자로 쓰든 소문자로 쓰든 구분을 합니다. 1, 아이디 이거죠. 맞나요? 네. 이게 XML 형식, 이건 제이슨 형식,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형식. 그 전에 썼던 ED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자니까 전자는 뭐예요? 일렉트로닉인가? 도큐멘트 시스템인데 EDS라고 우리 건강보험 병원에서 환자들이 오죠. 그 환자들이 온 데이터를 건강보험에다가 공단에다가 넘겨야 되죠. 지금은 뭘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EDS는 XML도 썼지만 그 이전에는 하여튼 이거예요. 1, 그 다음에 뭐 구문자, 홍길동, 구문자, 뭐 서울 관악구 어쩌고저쩌고 구문자, 뭐 이렇게 구문자로 CVS나 TVS, TSV처럼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값이 고정적이면 구문자도 안 썼어요. 그래서 앞에 두 자리
앞에 두 자리가 아이디다 그러면은 뭐 0,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홍길동. 그럼 네 글자인 분들은 연계소문은 어떻게 돼요? 연계소까지만 나오겠죠. 아니면은 이제 네 글자, 다섯 글자까지 허용하겠다 그러면 앞에서 하나 띄워야죠, 세 글자를. 앞뒤를 띄우겠지. 스페이스를 주겠죠. 어쨌든 자릿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릿수 맞추고 그 다음에 서울 뭐 해가지고 자릿수 맞추는 거예요. 빈자리는 다 스페이스로 채우고. 그러면 우리가 서브스트링 하면 되죠. 인덱스로. 요런 시스템이 제일 먼저예요. 근데 요렇게 했더니 이런 스페이스 더해야 되고 다 트림해야 되고 그죠? 불편하더라. 그리고 이것만 봤을 때 무슨 데이터인지 몰라. 하지만 압축률은 되게 높죠. 쫙이니까 이런 태그나 이런 키 값이 없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병원 시스템 만들 때는 EDS는 요런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릿수 맞춰가지고 도큐멘트를 생성해야 돼. 되게 일이죠. 그래서 이걸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게 그때 당시 C이기 때문에 C로 많이 짰죠. 자바는 느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데이터의 구조들은 흘러갔어요. 흘러가다가 이것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알아? 야 이름 몇 자리인데 스펙 봐야 돼요. 그죠? 우리가 정의한 거, 약속한 거, 그 프로토콜을 봐야 돼. 그럼 이게 10자리다. 그럼 10자리 잘라야 되고. 이거 안 돼.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이제는. 영문 이름도 있고 막 그렇죠. 1바이트. 얘는 2바이트인데. 그런 다음에 뭐 100 이런 건 3바이트고. 이러니까 이제 바이트도 문제가 됐어. 그래서 UTF-8로 가면서 이제 이런 거 안 된다. 자릿수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XML을 썼죠. 정부에서. 그래서 정부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XML 형태로 쓴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 뭐 네임은 홍길동 이렇게 쓴 거죠. 자, 그래서 이 XML이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기 참 좋더라. 그래서 HTML도 이제 XML 기반으로 가자. 열었으면 반드시 닫아줘. 왜 그럴까요? XML의 단점은 뭐냐면 얘는 서브스트링 하는 데만 비용을 쓰면 되죠, CPU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정규식 써야 돼요. 얘를 파싱하려면 XML을. XML 파서는 정규식을 써야 돼요. 정규식은 CPU를 많이 쓰죠. 계속 돌면서 잘라내는 거거든. 그 구조에 맞는 걸. 계속. 우리 지난 시간에 정규식 배웠지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규식을 써서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나는 것까지가 태그죠. 시작 태그. 그런 다음에 이걸로 해서 요거까지가 닫는 태그죠. 그래서 정규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운데 값만 불러오면 되죠. 그룹으로. 정규식.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파싱하는데 CPU를 많이 쓰더라. 어쨌든 부담이 돼요. 그래도 이게 표준화된 양식으로 좋더라 이거죠. 요것만 정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 두 개를 하는데 XSL은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네임 여기 이게 이제 입력 양식인데 이걸 입력 양식이고 출력은 어떻게 돼요? 딱 출력하는데 인풋 박스가 없죠. 이건 화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런 화면을 만드는 거예요. 요 두 개로 가지고 XSL을 화면을 뿌려요. 뿌리면서 폼을 만드는 거예요. 인풋 폼. 요 값 XML에 들어가는 요 자리를 뭘로 바꾸면 돼요? 인풋 태그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로 바꾸고 사용자 해가지고 서브밋 저장을 눌렀어. 그럼 DB에 저장이 되겠죠. DB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버에 올릴 때 서브밋 하고 올라가잖아요. 올릴 때는 XML을 만들어줘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 XML을 그대로 만들어서 서버에 올려요. 그럼 서버는 올라온 XML을 다시 파싱하겠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정부는 다 자바 지금 쓰고 있으니까 스프링이 나오기 전 얘기예요. 그래서 자바의 뭐 제이돔 이런 라이브러리로 다 잘랐어요. 그러면은 제이돔은 이렇게 써요. 뭐 도큐멘트, 독은, 뉴, 도큐멘트.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올라온 XML 있죠. 바디점, 컨텐츠다. 이렇게 하면 이 도큐멘트가 하나 생겨요. 그럼 독점 get root element 하면은 우리가 지금 쓰는 상단에 HTML 태그 있죠. 제일 바깥쪽에 있는 태그. 이게 root element예요. 그래서 이 root element를 가져오고 그거에 children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name은 여기다가 이제 성명 이렇게 딱딱 쓰고 그 다음에 요 name에 홍길동 요 자리죠. 그럼 요 name을 볼드체로 쓰고 싶어. 진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쓰죠. name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어트리뷰트를 주는 거죠. 어트리뷰트. 폰트 스타일은 이거 리액트처럼 써지. 뭐 스트롱이다. 이렇게 하고 홍길동 이렇게 가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네임, 홍길동, 닫기 이거밖에 없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그럼 따로 추가된 거죠. 언제? 서버의 데이터에서는 이건 없지만 클라이언트에 내려줄 때 데이터를 이런 걸 붙여서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 폰트 스타일이라는 거는 스트롱인데 얘를 클라이언트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브라우저가 아닙니다. 브라우저가 아니고 우리가 만든 솔루션이죠. 입력하면 공무원들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인 거예요. 요즘에는 브라우저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다 윈도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죠. 뭐 비주얼 C++ 이런 걸로. 그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뭐 비주얼 C#.net 뭐 이런 걸로.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화면을 그릴 때 스트롱, 볼드를 진하게 표현하게 할 수 있는 게 XSLT예요. 그래서 이 XSL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겠다. 변환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요 네임이라는 건 get 루트 엘리먼트 했다가 이게 루트죠. 루트.get first 엘리먼트 했더니 그게 네임이야. 또는 get element by name 해가지고 name 이렇게 갖고 와도 되죠. 그럼 요게 이제 name인데 nm인데 nm. attribute 하면은 이게 나와요. attribute 그러니까 폰트 스타일은 스타일 요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죠. 뭐 컬러는 레드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어레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어트리뷰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어트리뷰트에다가 이제 이걸 만드는 쪽에서는 nm.add attribute 그죠? add attribute 해가지고 요걸 주면 되죠. 우리가 맵처럼 그렇게 주고 그리는 쪽에서는 XSLT는 name 엘리먼트에 쉽게 쓸게요. name. 뭐 이렇게 쓰죠. for each name. attribute 그냥 for문이죠. 그래가지고 for 닫겠죠. 그러면은 attribute 하나를 뭐 as attr 이라고 했다. 그럼 attr 뭐 if attr 이꼴 뭐 스트롱이면 뭐 볼드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써져 있는 게 XSLT예요. 그래서 여기 세 개가 한 쌍이에요. 한 묶음이에요. 근데 이 얘기 지금 왜 하고 있지? 이거 얘기하다가 제가 SI 했던 거 얘기하다가 하여튼 이런 걸 만들었어요. 이런 거 만드는데 저는 이제 이쪽은 조금밖에 안 했고 저는 보안 쪽 했는데 보안 쪽은 이제 정부에서는 보안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연동을 하잖아요. 국세청에 이제 모든 사업자의 정보가 다 있죠. 그럼 국세청에서 법원, 대법원이다. 대법원하고 연동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는 국가망이잖아요. 막혀 있는 망이거든요. 막혀 있는 망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이걸 자유롭게 드나들면 안 돼요. 왜? 그럼 대법원에 들어가 있는 이제 이쪽 네트워크 있고 이쪽 네트워크 있죠. 이거를 바깥쪽에 익스트라넷으로 싸고 있죠. 정부 망이. 그래서 이 망은 밖에서 못 들어가죠. 우리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VPN을 깔든지 VPN을 깔아서 뚫는 거죠. VPN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VPN 클라이언트 설치해서 이 망이 있죠. 이 망에 로그인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인증을 받죠. 인증을 받으면 이 구멍으로 통해서 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IP를 할당받는데 이 IP는 뭐죠? 요 망에 요 인트라넷에 있는 IP 하나 있죠. PC IP. 그 IP를 하나를 받는 거야. 그러면 내가 밖에 있지만 PC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망 속에 이렇게 PC가 존재해요. 그게 VPN이에요. 어쨌든 VPN으로 뚫어서 들어가든지, 근데 VPN도 안 열어주죠. 어쨌든 요 망에 있는 사람이 이 망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국세청을. 그러면 여기 있는 개발자들 또는 직원들은 다 사업자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겠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은 얼마고 이거 다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안을 다 처리합니다. 다 각각 보안이에요. 그래서 허가됐는지 해서 문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게 요건데 여기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죠. 요청이 들어오면 여기서 검증을 하겠죠. 쿠키가 올바른지 세션이 올바른지 약속된 토큰을 갖고 오는지 해서 통과됐어. 그럼 이렇게 해놓고
이 문을 닫아요. 이 문을 닫는다는 건 뭐죠? 리퀘스트를 끊어버려요. 리퀘스트 딱 끊어버려요. 왜냐하면 해커가 들어올 수 있죠. 요걸 흉내내가지고. 들어오면 얘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순간 끝이에요. 데이터를 다 삭제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딱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딱 끊어버려요. 또 딱 단절을 시켜. 그래놓고 여기서 한 번 더 가공을 해요. 이 데이터를 뭐 복호하든지 필요한 건 복호할 거고, 뭐 데이터를 맞춰. 그런 다음에 실제 이제 이 네트워크망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한번 해가지고 여기서 뭐 썸 체크도 하고, 체크썸 이런 걸 해가지고 또 들어가면 이 문을 또 닫아요. 또 닫아. 그래놓고 그럼 얘가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셀렉트 했다. 그럼 얘한테 어떻게 줄 거예요, 여기 처음 출발자한테, 대법원에 있는 PC한테는. 이 똑같이 또 열고 들어가서 또 검증하고 또 열고 들어가서 찾아 들어가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모듈이 있고, 똑같은 모듈이 있겠죠. 비슷한 모듈이. 대신에 얘는 뭘 달고 와야 돼요? 암호화된 출발지 위치를 갖고 다니겠죠. 더 디테일하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서약서 씁니다. 이런 거 공개 안 한다고 들어갈 때. 하여튼 요렇게 보안망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 다 구현했어요. 구현했다가 어떤 회사에서 이거를 구현을 했어요. 야, 매번 프로젝트마다 이걸 어떻게 하냐 이래가지고 이거를 한 개의 제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제품만 설치해가지고 이제 그 프로토콜을 맞추면 돌아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진출입로 쪽에는. 그래서 이런 걸 제가 했었고. 그래서 어쨌든 SI 얘기 조금만 더 하자면, 자, SI 프로젝트가 보세요. 어때요? 나쁘지 않죠?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땡큐예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게 SI 업체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이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인데 본의 아니게 이걸 한 거예요. 이걸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시계발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한 거고,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것만 만들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XSL이라는 게 있겠죠. 이런 걸 이런 거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XML 포맷을 잡는 사람도 있죠. 그럼 우리는 저희 회사에서 이 XML 구조를 잡는 툴이 있어요. 엑셀 같이 생긴 툴. 거기다가 내 엘리멘트 이름 쓰고, 거기다가 어떤 스타일들 이런 툴을 우리는 제공해주고, 거기 공무원이나 그쪽 하청업체에서는 이걸 가지고 다 XML을 노가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신고서 그 종이가 있으면 그걸 보고 XML 구조 따고, XSL 따고 하면 이만큼이 생겨요. 이 툴을 통해서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노가다죠. 초급 개발자인데 이걸 시켜요. 재수 없으면. 노가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만 한 2년 하고 나오면 올드보이처럼 되는 거죠. 누구냐 넌 되는 거지. 군만두만 먹고 15년을 갇혀있는 그 사람하고 딱 이거 퇴사하고 나면 그런 생각이 딱 들죠. 내가 2년 동안 뭐 했지? 이런 생각. 실력은 하나도 안 늘었는데 기술은 다 바뀌어 있고 아는 거는 없고, 에이씨 개발자 때려쳐야지. 그래서 개발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제 주위에. 이런 것만 2년 동안 하다가. 이것도 을이 아니에요. 갑이 국세청이죠. 을은 그때 삼성이었어요. 삼성 SDS인가 그렇고, 갑을 병으로 들어간 거죠. 병이면 땡큐예요. 병이면 파워 있어요. 왜? 정, 신, 유, 술에 다 있거든. 하청업체가 이렇게 쫙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삼성한테 제안을 하죠. 삼성은 국세청에 제안을 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엮여 있는 겁니다. 이거를 삼성전자의 프로젝트인데 삼성 SDS한테 주면 일감 몰아주기가 되는 거고 불법이 되는 거죠. 몇 프로인지 몇 원까지는 못 주게 돼 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수 없으면 개발자로 들어갔다가 이런 노가다만 하고 나올 수 있다. 뭐 3개월짜리 프로젝트면 3개월 동안 이것만 하는 거죠. 그래서 SI를 좀 등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SI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이런 걸 할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할 수도 있고, 리액트를 할 수도 있고, 앵귤러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관공서 프로젝트만 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롯데몰에서 내가 하청을 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정부 일이 아니니까 롯데가 예를 들어서 리액트를 정했어요. 프레임워크를. 뭐 뷰로 정했다. 그럼 뷰로
뷰든 리액트든 요 개발자로 내가 들어가겠죠. 그럼 뭐 하겠어요? 롯데 쇼핑몰에 들어가는 모든 페이지를 다 내가 뭐 나눠가지고 짜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나쁘지 않죠, 초급 입장에서. 근데 이거 페이지 하나 만들고 나서 다음 페이지 지금 저도 마찬가지, 30년을 개발을 해도 마찬가지야. 이거 짜고 이거 짜는데 화면 완전 다르죠. 그래도 이거 똑같이 느껴져요.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개발자들이 이런 표현하죠. 페이지나 찍고 앉아 있어. 요즘 뭐해? 어떻게 지내? 페이지나 찍고 있어. 그러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리액트로 페이지 하나씩 만들고 있는 거야. 서버 개발자가 만들어주는 API를 이용해서.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이제 길어지면 요거밖에 못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뭐 이렇게 개발했어. 하지만 다른 프로젝트 갔더니 완전 다르게 개발하는 거예요. 뭐 리덕스도 쓰고 여기서는 펑셔널 컴포넌트를 썼는데 여기는 클래스 컴포넌트 써야 되고 버전 업이 안 돼가지고 그럼 거기에 맞춰서 또 개발하겠죠. 그럼 이게 다양하게 쓰면 그것도 땡큐야. 근데 지금 시절에 클래스 컴포넌트로 다 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만 하는 데만 계속 이렇게 했어. 그럼 이건 못 하겠죠. 못 해요. 나와가지고 또 공부해야 돼.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다른 회사를 취업하고 SI 세계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취업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SI를 하는데 이거 프로젝트를 찾아가면서 하죠. 근데 회사에서는 맨날 이런 것만 하니까 이런 사람 개발자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만 하는 회사한테만 제안서 써가지고 글로 들어가요. 그럼 나는 끝도 없이 그 일만 하는 거야. 똑같은 일만. 옛날 레거시 일. 그러니까 아직도 JSP로 개발하는 데가 있잖아요. 스프링의 JSP. 스프링도 안 쓰는 데도 있죠. 심지어 서블릿으로 JSP 하는 데도 있어요. 아직까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이거 개발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야 스프링 붓으로 우리 뭐 프로젝트 하는데 너 들어올래? 그러면 나 스프링 안 해봤는데. 예, 자바 개발을 20년 했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SI만 했던 사람들이 회사 취업을 해요. 뭐 다음에도 시험 보고 카카오든 뭐 NHN이든 시험을 봤는데 다 떨어지죠. 왜? SI만 했기 때문에 실력이 없잖아요. 그것만 했거든. 공부를 안 했으면. 이런 것만 한 2년 했는데 어떻게 뽑아? 회사 입장에서도 못 뽑죠.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회사 입사도 안 되고 그렇다고 계속 똑같은 일은 하기 싫고, 그래서 뭘 하죠? 프리 선언을 하죠. 프리랜서로 선언하면 이거보다는 급여가 조금 더 세요. 왜냐하면 3.3%만 떼고 주거든. SI는 초급이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300이라고 친다면 실제로 SI 업체가 개발자를 보내는 업체 입장에서는 한 500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재경비라는 게 포함되거든. 재경비라는 건 거기는 회식비, PC, 교통비, 야근 수당, 그 다음에 사대보험. 사대보험은 직원과 회사가 반반씩 나눠내죠. 이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받아요. 퇴직금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직원한테는 300 주고 200으로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조금 남아요. 한 50만 원 남는다 쳐.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단가가 그렇게 세지 못합니다. 갑을 병정이 내려갈수록 계속 차포 다 뛰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 업체에서도 개발자를 뭐 한 몇백 명 보낸다 이러면 돈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한 10년을 SI 해도 빚만 계속 쌓이죠. 신기하게.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SI 업체들도 참 힘든데 요즘은 사람을 못 구해서 더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 업체들도. 왜냐하면 이 단가는 자꾸 올라가고 있거든. 지금 개발자 몸값은 자꾸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이건 SI는 진짜 케바케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제가 첫 번째 강의했던, 이게 네 번째인데 첫 번째 했던 게 자바 스프링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SI로 취업을 했는데 이런 걸 시키더래. 그래서 나오라 그랬지. 내일 당장 사표 쓰고 나와라. 굶어 죽더라도 당장 사표 쓰고 나와. 근데 안 나오고 버티고 있죠. 벌써 한 6개월이 지나버리면 무서워서 못 나가죠. 밖에 나 개발 하나도 못 하는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딱 들어갔더니 이런 일을 노가다를 시킨더라. 한 일주일 참고 했어요. 그래도 2주가 됐는데도 또 노가다를 시킨다. 그러면 빨리 나와야겠죠. 아니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저 이런 일 하는데 어떠냐고 나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하든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서 빨리 탈출을 해야지. SI 업체 사장들은 날 죽이려 하겠네.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이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 뭐 개발자의 삶이 이런 건가 보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 다음에 이제 중급은 5년 차, 이게 5년 초간지 5년 이상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해져 있어요. 검색해보면 다 나오고. 초급에서 중급으로 갈 때 1년을 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중급이 될수록 몸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를 따면 1년을 꿇어줘요. 이제 특진을 시켜주는 거지. 그러니까 4년만 돼도 5년을 쳐주는 거야. 3년만 돼도 4년을 쳐주는 거고. 그러니까 SI 쪽을 하려면 정보처리 기사가 있으면 좋겠다. 좋다. 그 다음에 고급은 뭐 10년인가 붙어고, 특급은 뭐 15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몸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급 개발자, 뭐 특급 개발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한 걸 해요. 내가 인공지능의 어떤 특별한 부분, 남들이 잘 못하는. 그러면 기술료라는 것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급여랑 재경비 뿐만 아니라 재경비가 이거만큼 되는 데도 있어요. 어쨌든 그거 외에 기술료라는 걸 또 받아요. 내가 가진 기술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프리랜서 하면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이 싫은 거지. 근데 계속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30년 돼도 계속 다니는 사람들. 뭐, 맞겠죠. 자기 체질에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기술사라는 거는 이건 넘사벽인데, 이건 시험을, 고시를 봐야 돼요. 국가고시를 봐가지고 하는데, 제 주위에 이거 하다가 한 2, 3년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처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트렌드도 다 읽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전자신문 같은 거 다 읽어야 되고, 요즘에는 이제 전자신문이 아니겠죠.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해외 기술 동향, 요즘 같으면 인공지능, IoT, 이런 거에 대한 최신 논문부터 해가지고 다 읽어가지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야. 다 집어넣고 시험을 보는데 그걸 이제 논술 형태로 시험을 보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보잖아요. 그럼 아까 같이 제가 국세청 프로젝트를 했죠. 6개월짜리 프로젝트를 했어요. 한 300명, 500명이 일을 해. 이거 하는 팀도 있고 다른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데이터베이스 팀도 뭐 열몇 명이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요. 네트워크 팀도 있고 인프라. 하여튼 300명이 다 해가지고 6개월 만에 끝났어요. 끝나면 산출물이라는 걸 쓰죠. 여기서 산출물은 정합니다. 이거 프로젝트의 방법론에 따라 달라요. 예전에 많이 썼던 게 메소드 1이라는 걸 많이 썼죠. 아직도 아마 쓰고 있을 거야. 산출물 하면은 한 6개월 하면은 한 이 정도 넓이의 책상에 이만큼씩 쌓여요. 그러니까 캐비넷 몇 개 캐비넷이 나와요. 산출물이, 문서가. 미치는 거죠. 마지막 한 달은 이것만 써. 일은 안 하고. 바빠 죽겠는데. 아무튼, 이런 산출물을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은 이 사람들, 이 양반들이 우리 전산원, 대한민국 전산원이라는 곳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에는 막 오면은 밥부터, 술부터, 접대 끝내주죠. 그렇게 하고. 어쨌든 잘 보여가지고 통과시키려고. 감수 통과시켜야 되니까. 감사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일종의 뭐 거의 뭐 암행어사급이죠. 그래서 공무원들도 쩔쩔매죠.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빠꾸 놓으면은 오픈 못해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올라가면은 나는 공무원 스타일인데 지식은 열나 많아. 말도 좀 해.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대학 교수보다 나을 수도 있습니다. 웬만한 교수들보다. 이렇게 SI는 구성되어 있다. SI 업체는 프로젝트는 케바케다. 그래서 SI 업체인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 판단 못 해줘요. 프로젝트가 뭔데? 프로젝트를 들어봐야 되고, 프로젝트 기간이 한 달짜리예요. 그럼 사실 의미가 없죠. 한 달 후에 또 어떤 프로젝트로 갈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근데 SI는 이렇게 털어진다. 그래서 내가 면접을 볼 때 저 어떤 프로젝트 하게 되나요? 어떤 기술을 쓰나요? 스택이 뭔가요?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만 하겠죠. 지금 당장 네가 내일 갈 때 거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그게 3개월, 6개월 후에 끝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어디로 빠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회사 사장도 몰라요.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사장. 어디가 될지. 그래서 하도 개발자들이 안 들어오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솔루션들을 하나, 왜냐면 SI로 아까 남는 거 없다 그랬죠. 빚만 남는다 그랬죠. 아, 그럼 우리도 뭔가를 무기가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SI 그 솔루션들을 막 만들어 제키는 거죠. 만들면 또 SI 띄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게 정말 많죠. 아직도. 그리고 SI는 막 3개월, 6개월 단위로 프로젝트가 하나씩 팡팡팡 바뀌니까 다양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전자정보 프레임워크를 하는 사람들은 스프링, 이제 이런 SI 쪽으로 처음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면 신입을 안 뽑으니까 자바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뽑히잖아요. 그래서 취업이 이제 다 실패하면 SI 업체라도 가는 거죠. 가가지고 다니고. 그래서 보면은, 아, 나는 뭐 삼성이랑 일을 해. 삼성은 아니고, 뭐 KT랑 일을 해. KT는 아니고, SKT랑 일을 해. SKT는 아니죠. 그러니까 병인 거야, 난. 최소. 자, 그리고 SI 업체는 이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조금 해줄게. 중소기업이랑 그 다음에 스타트업. 옛날엔 벤처라고 그랬는데 지금 스타트업이죠. 이거 어떤 차이가 있죠? 여러분들 회사를 가는데 직원 수는 비슷해. 매출, 자본도 비슷해, 자본금도. 그러면은 어디로 가요? 일로 가죠. 왜 일로 갈까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면 지금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방금 얘기한 민수님이 스톡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스톡 옵션이 있느냐? 스톡 옵션이 보통 지분의 한 20% 되잖아요. 그 전체 지분의 20%를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면 뭐 0.1% 주고 이 친구는 0.2%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스톡 옵션을 주는데 스타트업들은 보통 첫 설립이잖아요. 스타트업 말 그대로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이 스톡 옵션을 줍니다. 인센티브 형태로. 그래서 급여는 비슷한데 이 스톡이 있으니까 이걸 선호해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스톡 옵션을 해가지고 운 좋게 다른 애들은 이렇게 받는데 나는 10%를 받았어. 만약에 10% 받았으면 대박이죠. 지금 이 회사 자본금이 10억이야. 그러면 나는 얼마죠 지금? 내 주식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1억 갖고 있는 거예요. 1억 벌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이 회사는 10년째 스타트업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1억은 내가 언제 버는 거죠? 상장을 하거나 누가 이걸 사가든가. 그래서 여기 대표이사가 90% 갖고 있는 대표이사가 야, 나 100% 하고 싶어. 그러니까 야, 네 10% 이거 나한테 팔아. 그때 1억을 나한테 주겠죠. 또 언제 또 1억을 벌 수 있죠? 이 1억이 언제 돈이 되죠? 만질 수 있는 돈.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죠, 엑시트. 그 앞에 엑시트 전에는 이제 투자라는 게 있는데 투자도 사실은 내 돈이 아니에요. 페이스북 영화 보면은 한 친구가 공동 설립자가 나중에 욕하면서 나가잖아요. 그거는 지분 분할을 한 거거든요. 주식을. 아무튼 뭐 그건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이거 전문가도 있으니까 한번 초빙해서 들어보는 걸로 하고. 어쨌든 엑시트를 안 하고 계속 그냥 회사 가면 이건 중소기업하고 이거 같아요. 이거는 내가 못 받아. 그럼 이 사람은 얼마야? 이 1,000만 원 이거 결국 내 돈이 아닌 거야. 엑시트 안 하니까. 엑시트는 언제 하죠? 성공했을 때 하죠. 성공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 스타트업을 갈 거면 아이디어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아, 이 회사는 성공할 것 같아. 이 서비스는 정말 돈이 될 것 같아. 라는 판단을 하셔야 돼. 본인 스스로.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있어야 면접을 볼 때 그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야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 자, 문화. 그 다음에 이제 스톡이랑 또 하나 문화죠. 기업 문화. 기업 문화는 어디가 좋죠? 네, 다들 스타트업이라 그래요. 하지만 아니죠. 중소기업도 정말 좋은 회사들 많습니다, 문화들. 그리고 중소기업인데 이미 자리를 잡았어. 시장에서 내 위치를 잡고 급여 안 밀리고 잘 줄 수 있어. 그리고 뭐 운 좋게 올해 돈을 많이 벌면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뭐 1, 2천만 원씩 주는 거는 일도 아니니까 돈을 많이 벌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회사도 있어요. 꼭 스타트업이라고 좋은 건 아니죠. 이 회사가 아까 10년 동안 이것만 하고 있으면 뭐가 돼요? 이게 되겠죠. 어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좋다, 이 회사가 좋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를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다. 회사 그냥 잘 보고 회사에, 그리고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건 대부분이 이제
뭐 호칭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거 아닙니다. 딱 회사 면접 보러 들어가죠. 마지막에 요즘은 면접. 코딩 테스트는 변별력이 없대요. 지금 현재 오늘 통화했습니다. 코딩 테스트로 사람 안 뽑는 됩니다. 왜냐면 코딩 테스트는 다 잘 본대. 다 평균 이상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코딩 테스트 만점 받는 사람들은 하루에 한 문제씩 100일 기도 드립니다. 100일 동안만 풀면 돼. 저번에 제가 하루에 한 문제씩 이렇게 알고리즘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 하루에 한 문제, 처음에는 뭐 한 문제 푸는데 뭐 한 1, 20분이면 풀고, 이제 나중에 어려워지면 막 2~3시간씩 걸리죠. 한 문제 푸는데. 그래가지고 100문제 풀면 만점 받는데요. 거의. 만점 준대. 그리고 대부분이 다 좋은 점수를 받는데요. 근데 코딩 테스트 잘 봤는데, 코딩 테스트로 다 잘 보니까 다 뽑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모의 프로젝트를 하죠. 모의 프로젝트를 했더니, 똑같은 주제를 줬더니 똑같이 나오는 거야. 왜 그렇죠? 이거 지금 다 공개돼 있어요. 이거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이 짜는 거야. 이것도 변별력이 없네? 그럼 뭘로 뽑아야 돼? 그러니까 정말 아닌 사람만 잘리는 거야. 코드 몇 줄 못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 잘리고, 뭐, 여기서도 정말 뭐 같이 협력 못하고 이런 사람들. 팀플을 하니까 보통. 개인 프로젝트 주는 데서도 이제 뭐 정말 아닌 사람만 잘라내고, 그러면 이제 기술 면접 가겠죠. 그럼 기술 면접 보고, 그 다음에 통과되면 임원 면접 보고, 그럼 이제 입사하는 거잖아요, 보통. 그 전에 뭐 전화 면접도 있고 뭐 많지만, 어쨌든 이렇게 면접 보러 갈 때 회사 분위기를 봐야 돼요. 회사 분위기를 쫙 봐야 돼. 정말 쫙 보고, 휴게실 같은 데도 가보고, 물도 한 잔 마셔보고, 물론 떠다 주겠죠. 하여튼 볼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보세요. 회사 분위기를 보면 느낌이 있다고 와요. 그리고 내가 아무 책상, 여기 보면은 구석대기 말고 저 가운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돼. 그죠? 그러니까 보통 회사를 가면 파티션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사무실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회의실이에요. 여기서 면접을 볼 거예요. 그럼 내가 입구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서 쭉 보라고, 이쪽을. 쭉 보고 이런 자리 하나를 내가 찝는 거야.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개발할 수 있을까? 이런 분위기를 보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도 얼굴도 좀 보고, 표정도 좀 보고. 여기서는 거의 조용해요. 다 모니터만 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근데 휴게실 딱 가면, 탕비실이라고 그러죠. 휴게실 가면 다 그렇고. 그리고 꼭 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다가 잠깐 화장실 좀 들렸다 가도 돼요? 해가지고 화장실, 여기 있습니다. 나가면 오른쪽이에요. 그럼 나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물 한 잔 마시고, 이 직원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냉장고에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쭉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가로질러가지고. 분위기 다 보면서. 쫄면 안 된다 그랬죠. 제가 얘기했나요? 면접 볼 때 일단 두근두근 이렇게 심박수가 올라가면 그날 면접은 잘 안 돼요. 안 풀려요. 쫄면 안 돼. 내가 갑이다 생각해야 돼. 싸가지 없이만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존중해주고, 회사를 항상 회사 존중하니까 내가 입사 지원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좋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사 존중해주고, 맞는 말 하면은 적극적으로 맞다고 해주고, 틀린 말 하면 아무리 면접관이라고 해도 잘못된 얘기를 하면 그건 이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냥 예, 맞습니다. 탈락. 일부러 떠보는 거고요, 다. 그 다음에 절대 거짓말 하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짓으로 얘기하면 안 돼. 거짓은 결국 들통납니다. 그리고 거짓인 것 같으면 면접관들이 스무고개 해요. 계속 파고들어. 그때 그 친구 뭐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가면은 이거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교육받고 면접 보는 거니까 다 걸려요. 그리고 다 티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는 게 가장 큰 무기예요. 솔직하고 진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너 있게 인격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을 너무 빨리, 나 같은 경우에 말을 빨리 하는데 흥분하면 말을 너무 빨리 하면 안 돼요. 행동도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다리를 막 떨고 이러면 안 되고, 뭘 했는데, 뭘 줬어요. 나눠줬어. 종이를 하나랑. 종이를 들고 막 이렇게 흔들거나 막 이러면 안 돼. 부산하게 이러면 안 돼. 대신에
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면접관이 무조건 뽑고 싶은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야. 총명이 무슨 뜻이죠? 잘 듣고 눈 밝은 사람이잖아. 잘 들어야 돼요. 딱 얘기할 때 내가 다음 말할 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절대. 그러면은 바로 거의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면접관이 뭔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내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더 많이 얘기하는 면접관들 많죠. 그 사람들 왜 그런 거예요? 듣는 태도를 보는 거예요. 딴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 면접관이. 왜 맨날 면접 보는데 그건 모르겠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그리고 동조해주고 맞으면. 아니면은 그래요? 그건 이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거 아니지 이래버리면 안 되고. 하여튼 잘 들어야 돼. 일단 잘 듣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눈 밝은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런 사람 뽑으라고 교육을 받아요. 저도 면접관을 했기 때문에. 딱 근데 말이나 이런 것들은 품격 있게 못하죠. 아주 젊은데.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말을 하는데 막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안 돼. 구구절절가 안 돼. 쓸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최대한 작게 하는데 내 의견을 전달할 방법이 뭔가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전날 자기소개 1분 스피치 하세요 했을 때 30초 안에 남들이 1분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돼. 말은 적게 하고 핵심만 전달하는 거죠. 듣기 싫거든. 1분도 지루해요. 그리고 생각은 빨라야 돼요. 뭐 얘기를 딱 하잖아. 질문을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이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관이 3명이에요. 잘 보라는 말은 잘 보라는 거잖아요. 잘 듣는 건 했고. 3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만 보고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다 얘기해야 돼. 그리고 그룹 면접이잖아. 그룹 면접 볼 때 내가 3명이 들어갔어요. 면접관은 5명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명을 봐야 돼요, 내가? 면접관 5명에 같이 들어간 사람 2명 돼 있어. 총 7명을 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다 봐야 돼. 내가 답변할 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 이 사람들 얘기를 다 듣고, 그래서 쫄면 안 되는 거야. 쫄은 사람들은 일단은 이 사람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대답해야지. 안 돼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에 흘러가야 돼. 면접관 한 명이 딱 질문합니다. 얘기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방금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찬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나 안 들었는데. 탈락. 100% 탈락입니다. 왜냐면 이런 게 중요하거든. 개발력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어. 태도가. 이걸 태도라 부르죠. 애티튜드. 어쨌든 이런 거. 이런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초반에 다 결정 나는 거야. 초반에 앉아있는 태도부터 해가지고 부산한지 안 한지 다 체크하죠. 그래서 면접은 이렇게 보면 되고 회사 분위기 중요하고 회사 문화는 알기는 힘들다. 들어가 봐야 아는데 대충 이렇게 눈치껏 판단하시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노드를 하는 회사에 들어갔어요. 난 노드 서버 개발을 하고 싶어.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못 쓰나요? 모르지.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근데 보통 보면 구인란에 노드 익스프레스라고 써 있고, 뭐 MySQL이라고 써 있든가, 마리아DB라고 써 있든가, 오라클 우대, MS SQL, 숙련자 우대, 뭐 경험자 우대, 뭐 뷰 우대, 뭐 이렇게 써놨죠. 이 회사 무슨 회사죠? SI 회사죠. 안 봐도 알 수 있죠. 어떻게 한 회사에서 이걸 다 써? 그래서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리액트를 쓰는데 리액트 타입스크립트 숙련자 우대. 그럼 일단은 요게 땡기는 거죠. 빨간 줄 딱 펴야지. 그죠? 이런 말이 없으면, 이 회사는 타입스크립트 안 쓰나 보다. 왜냐면 타입스크립트 쓰는 회사들은 이걸 무조건 쓰거든, 웬만하면. 타입스크립트 우대.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석사 우대. 그 다음에 전공자 우대. 2년제 이상 우대. 우대도 아니죠. 2년제 이상이 조건이지. 그죠? 이런 회사 저 같은 면 안 갑니다, 잘. 그럼 고졸은 안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고등학교 나온 애들이 얼마나 기술자가 많아요. 설린상고 이런 애들. 미림여고 이런 데. 잘하는 애들 천재예요. 여러분들보다 잘하는 고3들, 고2, 고3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모르고 있는 거지. 안 돼.
일단 이런 석사 우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전공자인데 내가 석사. 그럼 석사라고 했으면 뭘 써야 돼요? 어떤 분야? 내가 석사인데 미대 석사를 나왔다고 해서 이거 아무 상관없잖아. 그럼 컴퓨터공학 석사인데 석사 우대 뭐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어쩌고저쩌고 인공지능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또는 이게 안 써 있으면 회사가 이제 그걸 딱 그 위에다 공고문에 써 있겠죠. 우리 회사는 뭐 하는 회사랍니다. 이렇게. 거기에 써 있으면 이건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써져 있는데 좋아요. 무조건 석사 우대 이런 것도 아니에요. 뽑는 사람이 이게 되게 불성실하죠. 그래서 그 모집 공고만 봐도 이 회사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 회사들, 정말 개발력이 없는 회사들은 이 공고문에서 티가 확 납니다. 잡코리아 공고문에서 딱 보면 냄새가 나죠. 이거 뭐 격리 아가씨가 올렸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안 좋은 공고는 일단 안 좋은 회사. 일단 지원 안 하는 게 좋아요. 면접 보는 것도 아깝습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공고를 잘 올려야 돼요.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이거 엄청 많더라고. 내가 엊그제 보니까. 뭐 영어, 뭐라고 돼 있더라고요. 영어 회화 가능자. 그럼 이거 외국계 기업인가? 하고 봐야 되겠죠, 다시. 해외에 뭐 물건 판매하나? 근데 개발자는 영어 못해도 되죠. 개발이 일단 먼저잖아. 신입 개발자 뽑으면서 그 능통자를 뽑으려 그러면 좀 이거 안 맞죠. 그래서 글로벌 회사도 아닌데 우대 해놓은 거는 뭐냐면 뭐 이런 말 심지어 이거예요. 공식 영어 문서를 읽고 독해 가능한 자 이런 거 쏘는 데도 있죠. 본 적 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가능해야지.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 회사에. 얼마나 없었으면 이런 것까지 썼겠어. 자, 그래서 노드 하는데 그럼 DB가 안 써져 있어요. 그럼 그것도 사실은 그 회사는 가면 안 되겠지. 근데 회사 정말 좋은 것 같아. DB 뭐 안 쓸 수도 있지 뭐. 좋아. 노드만 잘하는 사람 뽑나 보다. 그럼 가서 내가 데이터베이스는 뭐 쓰나요? MySQL 씁니다. 버전은 몇인가요? 그러면 XDev API 씁니까? 쓰나요? 또는 뭐 JSON 오브젝트, JSON 타입의 컬럼도 있나요? 뭐 이런 거 내가 반대로 질문하는 거죠. 이건 언제 질문해야 되죠? 처음부터 들어가자마자 앉자마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뭐 궁금한 거 없어요. 질문을 잔뜩 했는데 기술 관련된 질문이 적어요. 일단은 회사가 뭐 깊이 있게 질문도 안 해. 아까 말한 총명만 보고 끝날 수도 있죠. 진짜 정말 눈, 코, 입만 있으면 뽑는지. 어쨌든 그러면은 질문 없나요? 했을 때 이런 걸 질문하시면 돼요. 기술 쓰나요? 형상 관리는 뭘로 하시나요? 뭐 SVN 쓴데 CSV 아직도 쓰더라고요. 어쨌든 이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일단 기술 안 쓰면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자, 기술 쓴다. 그럼 기플로우 쓰나요? 우리는 기더플로우 씁니다. 그래요? 오케이. 그죠? 그런 게 왜 궁금한데 이렇게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속으로 왜 궁금하지? 쟤는 뭘 좀 챙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들 아는 지식을 묻지도 않았지만 내가 말하면서 은근히 내 자랑도 되죠. 나 이런 거 알고 있어. 나 이런 거 잘해. 잘할 자신 있어. 뭐 이런 것들. 이거 말고도 많죠. 나열하면 끝도 없죠. 그 다음에 면접 예상 질문들은 제가 뭐 회사마다 다른데 아까 노드를 쓰는 회사인데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제가 이제 우리 회사 노드 쓰니까 저 같으면 이런 질문을 하겠죠. 노드에 대한 질문을 안 하고 노드를 쓴다 그러면은 뭘 질문하겠죠? 자바스크립트 질문을 연락하겠죠. 자바스크립트 질문, 타입스크립트 질문, 그 다음에 비동기 I/O, 넘블락 I/O, 파일 업로드 멀터 라이브러리 써봤어요? 뭐 이런 질문 하죠. 예, 써봤어요. 거기서 뭐 어떻던가요? 하수입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질문을 하수예요. 익스프레스에 뭐 CORS 처리 어떻게 해요? 하수입니다. 어떻게 질문해야 돼요? CORS 자체를 물어야죠. 이거는 뭐예요? 익스프레스 CORS 거는 거는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잖아요. 노드 org. 노드 js.org인가? 거기 들어가면 그냥 나오잖아. 그걸 내가 외울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딱 보면 이 회사의 수준이 나와요. 왜냐하면 지금 면접 보러 온 개발자는 적어도 개발 리더거든. 아무리 하찮아. 그래서 질문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지. 노드를 하는 회사면은. 뭐, 쉬운 질문을 낸다 그러면 호이스팅 같은 걸 낼 거고, 그 다음에 클로저 낼 거고, 그 다음에 실행 컨텍스트 낼 수 있고, 이제 이걸 다 통과했을 때, 얘 이것도 아나? 한번 물어보는 거죠. 브라우저가 HTML을 렌더링하는 과정,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소켓 IO 질문을 할 수 있죠. 실시간 처리에 대한 소켓 IO. 소켓 IO와 웹소켓의 차이점, 뭐 이런 거. 요즘에는 많이 없어졌는데,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죠. HTTP 1.1과 2의 차이점. 그 다음에 바벨 질문. 꼭 노드에 관련 질문한다 그러면 노드 ENV 관련된 질문, 라우터 관련된 질문, 노드 익스프레스로 질문한다면 노드의 실행 환경 관리하는 거 질문하고, 라우터 질문하고, 제이드는 요즘 안 쓰니까 안 물어볼 거고, 혹시 제이드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겠다. 자기들이 쓰고 있으면 물어봅니다. 서버 사이드 템플릿 엔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노드를 쓰는 회사들은 노드만 딱 쓰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소켓 IO 때문에 노드를 많이 쓸 건데, 그럼 이제 레디스에 대한 질문도 좀 있을 수 있죠. 서버 개발 쪽이면. 그래서 소켓이, 서버가 이렇게 저번에 제가 말했잖아요. 서버가 여러 개 돼 있는데, 이 소켓을 서로 공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땐 레디스에다가 소켓을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레디스 클러스터링 해봤나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경력자라면. 이 사람이 경력자라면 무조건 레디스 써봤어요? 하는 순간 레디스 클러스터링 해봤나요? 묻겠죠. 레디스 클러스터링은 정말 복잡해요. 두 대가 그냥 클러스터링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 얘들은. 6대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봤다고 해도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더 디테일한 질문하면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구구절절 얘기하는 거 안 돼요. 탈락입니다. 거의 탈락이에요. 근데 초반 5분에 내가 점수를 이빨이 따놨어. 지금 정말 된 것 같아. 막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은 뒷부분에서 구구절절 하면은 뭐 살아남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반 5분에 점수를 못 땄는데 이러고 있으면 다 탈락이라고 봐야 돼요. 면접관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요즘에. 특히 조금만 괜찮은 회사에는 2명 뽑는데 200~300명 지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면접 보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이제 코딩 테스트다, 뭐, 과제를 내주죠, 과제. 뭐, 이거 한번 짜와보세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메일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짜가요. 막 3일 동안 밤새가지고. 그 코드 다 읽나요? 못 읽죠. 300명의 코드를 어떻게 다 봐. 그 개발자 일 안 하고 그거만 하나? 아니거든. 회사가 크면 개발자가 한 수백 명, 수천 명이면 업무 분장해가지고 야, 한 사람당 2개씩만 봐줘. 이렇게 하면 되거든. 근데 중소기업에서 이걸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주 디테일하게 짜는 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크게 구조만 잘 잡는 거예요. 그거 잘 잡고 그 사람이 보고 싶은 부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제를 딱 내주면 전체 구조는 잡아야 되겠죠, 무조건. 소스 구성 잘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 10가지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 그럼 핵심이 되는 기능이 뭘까? 내가 한 가지만 한다면 뭐야? 한 가지가 아니고 한 3가지만 한다면 뭐야? 그래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먼저 딱 해놓고 그냥 말아도 돼. 심지어 한 가지만 해도 말아도 돼요. 그래서 왜 7개는 안 했어요? 라고 이제 답장이 오든가 전화가 오든가 아니면 면접 보러 갔을 때 물어보겠죠.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 3개입니다. 나머지는 왜 안 했어요? 제가 좀 바빠서 못했습니다. 집에 일이 있어가지고. 괜찮아요. 이 3개를 연락 잘 짜는 게 10개를 다 한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심지어 1개만 해도 돼.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지금 과제 내주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좀 쏟으려고 한 거잖아. 그리고 코드 양이 많으면 어떻게 돼? 읽기 싫잖아. 작게 주는 게 더 좋아요. 더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오해를 하면 안 돼. 10개를 다 채우라고 내준 숙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남들 10개 짜는 동안에 난 하나를 그 사람들 시간만큼 짰어요. 그러면 훨씬 좋게 나왔겠죠, 코드가. 코드를 다시 읽고 리팩토링하고, 그죠? 자면서도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막 떠오르면 또 고치고. 딱딱 낼 때까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제출해야 돼요. 3개만 개발하고, 자, 월요일까지인데, 금, 토, 일, 월, 4일을 줬어요. 금요일 날 3개 짜고 그냥 보냈어. 와, 얘는 되게 빨리 짰네. 말이 안 맞잖아. 바빠서 나머지는 못 짰는데, 이거 어떻게 제출했어, 너 벌써. 그러니까, 가능하면 월요일 날 제출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연락 잘 짜야 돼. 근데 이게 훨씬 낫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의미 없는 프로젝트야. 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공부하는 데도 별로고 나머지는 노가다야. 그러면은 그냥 하나만 짜는 게 맞아요. 특히 복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복부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하나만 한 가지만 한다면 내가 뭘 할까? 그리고 이 과제에 의도가 있습니다. 이 과제에 어떤 부분을 보고 싶어서 이걸 냈을까? 그 의도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부분만 딱 보거든.